안녕하십니까. 성질 급한 영어 강사 앵그리 잭입니다. 자, 이번에는 5장에 이어서 제6장인데 길게 보는 문장의식. 자, 우리 책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이건 좀 이해를 하고,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반드시 이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이해 안 해도 되고, 외워도 되는 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길게 보는 문장의식. 자, 1형식, 주어 더하기 자동사라고 우리가 했죠. 자, 1형식 문장에서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오직 부사다.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길게 보는 문장 의식을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he died happily. 자, happy가 없어도 문장이 충분히 성립합니다. 주어 동사 1형식. 얘가 바로 그런 게 바로 자동사이고 이 문장이 문장 1형식입니다. 그렇다면은 he died 뒤에 나올 거는 뻔한 겁니다. 오직 부사만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부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위에 있는 거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1형식 문장에서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오직 부사이다. 그 부사가 한 단어 부사일 수도 있고, 요즘 happily 이런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부사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부사구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 부사구 뭐 했습니까? 투부사의 부사용법, 전사다의 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우리 했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또 부사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동사 뒤에 구가, 자동사 나오는 구가 가면 우리가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일 수도 있고, 형사적 용법일 수도 있고, 뭐, 명사적 용법일 수도 있는데, 자동사 뒤에 나왔을 때는 빤한 겁니다. 무조건 부사적 용법. 전사다기 명사는 형사구일 수도 있고 부사구일 수도 있는데 자동사 뒤에는 무조건 부사구. 현재 분사도 형사일 수도 있고 부사구문이라 해가지고 부사일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부사. 과거 분사도 형사일 때도 있고 분사구문 즉 부사구일 때도 있죠. 그렇지만 무조건 분사구문 즉 부사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영어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투부정사, 전사다기 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형사구로 쓸 때도 있고 부사구로 쓸 수도 있다. 너무 이거 너무 헷갈리는 거잖아요. 복잡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어떨 때는 형사, 어떨 때는 부사. 어떻게 구분해란 말이야. 근데 보통 영어 문장에서 자동사 뒤에 이 부사구가 잘 나옵니다. 자, 자동사 뒤에 투부정사, 전사다기 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게 잘 나옵니다. 그럼 얘가 형사군지 부사군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조건 부사구입니다. 자동사 뒤에 절이 잘 나옵니다. 그럼 이 절이 명사절인지 형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부사절이기 때문이죠. 자, 자동사 뒤에는 부사 말고는 올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죽었다. 부사 행복하게 죽었다. 한 단어 부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죽었다. 뒤에 투부정사가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겠어요? 무조건 투부정사의 부사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죽었다.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죠. 당연히. 자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부사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또 자동사 뒤에 전사다기 명사 나왔다. 전사다기 명사는 형사구일 수도 있고 부사구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자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얘는 뭐겠습니까? 무조건 부사구. 방 안에서 죽었다. 동사구입니까? 부사. 그는 죽었다. ing가 나왔습니다. ing가 명사로 쓰면은 동명사고 형사로 쓰면은 현재분사고 부사로 쓰면은 분사구문입니다. 근데 자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분사구문이겠죠. 즉 부사구겠죠. 그는 죽었다. 메시지를 남기면서 죽었다. 부사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ing가 부사구로 썼을 때 이때는 현재 분사 중에서도 특히 분사구문이라고 부르죠. 분사구문이라고 부르죠. 자, 다음에 그렇죠. 심표를 해주면은 이게 부사구라는 거 더 명확히 알겠지만 이 심표가 없다 할지라도 living a message가 부사구 즉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 분명합니까?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문장 1형식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분사가 나왔습니다. 과거분사는 형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이거는 부사로 썼습니다. 과거분사가 부사 쓸 때 또 우리 분사구문이라 하죠. 과거 분사구문이라 그러죠. 특히. 자, 그는 죽었다. 얘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분사구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부사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죽었다. 둘러싸여진 채로 아들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채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얘가 부사구라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이게 뭐 심표가 없다 할지라도 얘는 자동적으로 분사구문, 즉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왜? 다이가 자동사니까. 그는 죽었다. 뭐뭐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 절이 부사절인 것은 무조건 확실합니다. 뭘 보고 합니까? 이 다이가 자동사니까 이 절은 무조건 부사절이겠죠. 물론 because는 부사절을 이끈 접사로만 쓰죠. 사실상.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because 부사들인 것은 분명하다. 왜? 다이가 자동사니까. 자, 자동사 뒤에 부사, 부사구, 부사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여전히 일형식이다. 영원한 일형식이다. 왜? 부사, 부사구가 100개, 1000개 있어도 일형식이 이형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이, he, 다이들은 영원한 일형식이다. 이래 놨습니다. 이형식.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보호가 나오는 모양이죠. 자, 비동사의 보호 자리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 형사, 형사구가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형사절은 못 옵니다.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온 경우 봅시다.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탐, I am 탐, 난 탐이다. 이 탐을 보호라 부르죠. 주격 보호라 부릅니다. I하고 탐하고 동일 인물이고 이 얘가 그 I를 사실상 보충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탐이다. 다음에 자, 주어 보호 자리의 명사라 했는데 주어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들어갔습니다. 자,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주어 자리는 명사,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보호 자리는 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다음에 보호 자리에 이거는 구라고 할 수 있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건 구라고 할 수 있는데 절이 나온 경우 내 희망은 대디아이다. 그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보니까 명사, 명사절, 대선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 우리 앞에서 많이 했죠. 다음에 비동사의 보호 자리는 형사, 형사구가 비동사의 보호 자리는 명사도 올 수 있지만 형사도 올 수 있죠. 그 스마트 한다는 형사가 나온 케이스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이 스마트 그래 형사다. 그 보호 자리는 형사도 올 수 있다. 이 스마트가 주어를 서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형사 이 자리에 형사구가 올 수 있겠죠. 그럼 형사구는 투부정사, 전사다의 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얘가 형사구니까 투부정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아까 비동사 뒤에 나왔던 투부정사 한번 봅시다. 이때는 비동사의 보로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 그랬죠. 왜냐면은 to see하고 to believe는 같은 거니까. I하고 탐이. 탐 자리에 살짝 to believe가 들어갔다 해도 관이 아니죠. I 자리에 to see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형사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이라 봐야 됩니다. 해석도 달라져요. 그는 해외에서 공부할 예정이다. 뭐 말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B2 용법이라 그러죠. 이걸 B2 용법. B2 용법이라 하는데 알 가치가 있습니다. 토익 시험에도 나왔고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오고 과연 수능 시험에 B2 용법이 시험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수능 시험에 이렇게 예외적인 건 아닌데 어려운 문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으로서 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하고 B2 용법의 투부정사, 즉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일 때 하고 둘 다 보호가 되는데 이것도 보호고 얘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그랬죠. 얘하고 동일할 것이면은 얘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보고 얘하고 동일의 것이 아니죠. 얘는 he를 서술해주고 있죠. 이때는 형사적 용법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I am 탐에서 탐이 명사고 he is smart, 이 smart가 형사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smart는 he하고 완전한 동격을 이루지는 않죠. he를 서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투부정사는 he와 동격이 되는 게 아니고 he를 서술해주고 있어요. 뭐 말 예정이다. 그래서 얘를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B2 용법이라고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해를 하면 더 좋겠죠. 이해가 안 가면 그런 게 있는갑다 하고 넘어가면 또 되는 겁니다. 자, to study overseas가 스마트처럼 주어 he를 서술하는 보호로서 있다.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이다. B2 용법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한다. 그는 해외에서 공부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토익 시험에서 몇 번 출시되었고 공시에도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자, 비동사 뒤에 전사다기 명사가 나왔다. 전사다기 명사는 비동사 뒤에 나오는 전사다기 명사는 형사구일 확률이 많겠죠. 전사다기 명사가 물론 비동사의 뒤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 전사다기 명사가 나왔는데 얘가 부사구가 되는 경우도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나와요.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형사로 지금 이 형식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비동사의 보호 자리는 형사가 나와야 되는데 형사구도 나올 수 있다. 형사구에는 투부정사 나온 경우는 앞에 공부했죠. 다음에 전사다기 명사,
경우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다기 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전사다기 명사가 나온 겁니다. 얘가 형사구로서 비동사의 보호가 된 거예요. 비동사의 보호가 된 거예요. 이 경우도 시험에 꽤 많이 나오죠. 이거는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나왔었고, 토익 시험에도 나오고, 당연히 공무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에 특히 더 많이 나오죠. 전사다기 명사로서 형사구, 비동사의 보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슈의 보호 역할을 했다. 주격 보호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중요하다. 전사다기 명사였고, 중요의이다. 이 말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이 자리에 보통, 이 자리에 추상명사가 나온다는 거. 추상명사가 나온다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자, 봅시다. 자, 삼형식 보겠습니다. 삼형식. 삼형식은 주어, 타동사,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들이 명사, 명사구, 명사들이 올 수 있다. 자, 길이 타동사라 했죠. 뒤에 목적어 명사가 하나 나온 겁니다. 근데 플랜 투동사, 이때 이거는 뭡니까? 명사가 좀 긴 명사도 명사구가 나왔습니다. 즉, 투동사의 명사적 용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 플랜 투 부정사, 이렇게가 많이 외우죠. 즉, 이게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 투 부정사는 목적어가 될 수밖에 없고, 목적이니까 명사다. 그래서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특히 플랜은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투 부정사가 뒤에 나오는 게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자리 명사, 명사구가 나왔습니다. 명사구 중에서도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동명사가 나왔고, 만약 인조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뒤에 목적어를 투 부정사의 명사용법 아니면 동명사 둘 중에 하나를 받는다면 동명사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플랜 같은 경우는 투 부정사를 받고, 자, 또 넘어갑니다.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앞에는 우리 구를 이야기했죠. 명사구 두 개를 이야기했어요. 그냥 명사, 한 단어 명사, 명사구,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명사구, 동명사 이랬는데, 이번에는 say의 목적은 뭡니까? 대절이죠. 절이 나온 경우예요. 절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명사절이겠죠. 대절이 목적이니까 명사절입니다. 목적이니까 명사, 명사절, 대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 말입니다. 이때 얘를 수동태로 고칠 때 대절이 바로 앞으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얘를 특별한 방식으로 수동태를 만듭니다. 가짜 주어를 말해가지고 그것은 말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짜 주어라 그래요. 가주어. 그리고 진짜 주어 대절을 이렇게 적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주어. 대탐이 정한해서 얘를 진짜 주어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 새드 자리 갈로 친다든지 왜 새드 자리 갈로 치겠습니까? 대절이 뒤에 목적어 있는데 수동태 뒤에 목적어 왜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수동태 뒤에 대절이 왜 나와요?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있는데요.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삼형식의 수동태는 뒤에는 목적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배우는데요. 수동태 뒤에 목적어 왜 나왔어요?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 대절은 목적어가 아니다. 사실상 주어다. 주어인데 너무 기니까 가짜 주어 is를 쓰고 그것은 말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이 그것을 한 번 더 대절로 이렇게 한 번 더 말을 해준다. 다시 말해서 이 대절이 진짜 주어다. 그것은 말되어진다. 즉 대디아는 말되어진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당연히 삼형식인데 동사의 목적어가 명사절이 나왔을 경우, 이 경우의 수동태를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수동태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보통 알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이 모양을 한번 봐둘 가치가 있겠죠. 이처럼 목적어를 절을 받는 동사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보통 think, believe, expect, suggest, announce 등이 대절을 목적으로 잘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때 수동태로 고칠 때는 가짜 주어, 가주어, 주어를 적고 수동태를 만든 다음에 진짜 주어는 대절로 통통으로 이렇게 적어준다. 그리고 by people은 빼도 상관없는 거예요. 부사구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말되죠. 이쪽을 꾸미니까 부사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삼형식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왔을 경우 수동태의 구성이 독특하다. is은 가주어고 대절이 진주어다. 즉 타임이 정직하던 것이 말되어진다로 해석된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놨죠. 자, 사형식에서
그는 주었다. 나에게 간접 목적어, 어북 직접 목적어 이걸 우리가 배웠죠. 이런 동사, 이 사용 동사 give, off, send, by 등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동태로 고쳤습니다. 미가 주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I was이 수동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간목이 주어로 갔으니까 직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수동태 뒤에 명사가 왜 나왔어요? 수동태 뒤에 명사가 안 나온다 그러던데요.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수동태 뒤에 명사가 오지 않는 것은 삼형식의 수동태일 때 이야기고, 저 위에 저 삼형식의, 우리 이 삼형식의 수동태일 때 이야기고, 여기 이럴 때 이야기고, 사형식에서는 간접 목적어 주어로 가고 직접 목적어 내려오니까 수동태 뒤에 명사가 하나 더 오는 게 맞다. 이렇게 여러분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앞에서 또 한 거지만 여기서 이 문장은 문장 몇 형식입니까? 이 문장은 CF 이 부분은 문장 삼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고 전사당 명사 얘는 부사구로서 계보를 꾸민다고 그랬죠. 이거는 삼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 자,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문장 몇 형식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는 문장 몇 형식이에요 이렇게 묻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사형식이다. 주어, 동사, 미가 간접 목적어, 대절이 직접 목적어. 그는 말했다. 나에게, 대리아를 말했다. 이것도 사형식의 범주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영어를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럼 이걸 수동태로 고쳐봅시다. 미가 주어로 갑니다. 주어로 왔어요. 주어로 갔고. 수동태 be told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절,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갔어요. 직접 목적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럴 때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was told를 들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나는 들었다. 말대어짐을 당했다. 들었다. 나는 들었다. 대디아를. 내가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들었다. 그에 의해서 이 말입니다. 이 by him은 없어도 상관없겠죠. 부사구로서 이미 대절 밖에 벗어난 겁니다. by him은 사실상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줄이 여기서 멈추는 게 더 좋을 뻔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뭐 토익 시험에서는 또 자주 나오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너무 자주 나오고 과연 수능 시험에서도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정도로까지 어렵게 또 되지도 않는 거예요. 수능 시험은. 수능 시험에서 문법 문제에서 문제 하나가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 물론 관계대명사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또 관계대명사와 비슷한 접속사가 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자, 간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수동태에 여러분이 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거 수동태인데 수동태 뒤에 대절 명사절이 왜 나왔어? 왜 나왔을까요?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형식의 수동태이기 때문이다. 사형식의 능동일 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였다. 여기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갔고 직접 목적어가 내려왔다. 그래서 be told that 되는 게 언뜻 어색해 보이지만 맞는 문장이다. 잘 쓰여진 문장이다. 흔히 쓰는 문장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직접 목적어 자리 대절을 받는 동사는 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assure 확신시키다, convince도 확신시키다, remind 상기시키다, advise 근거하다, inform 알리다 이런 류의 동사는 사람 나오고 사람을 간접 목적으로 받고 대절을 직접 목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고쳤을 때 be told that, be assured that, be convinced that, be reminded that, be advised that, be informed that 이 모양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시험이 잘 나오는 거지. 어렵겠죠. 모양 자체가 이상해. be told that 이게 맞나?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겠죠. 그래서 정말 자주 나오는 경우죠. 자, 다음에 예문을 그래서 어려운 거니까 하면 돼야지. 어려우니까 하면 돼야죠. remind 상기시키다가 나온 겁니다. 그는 상기시키다. 사형식 주어 동사 미가 간접 목적어 대절이 직접 목적어 나에게 대대를 상기시켰다. 이만 사형식. 그럼 수동태로 고치면 미가 주어로 갑니다. 주로 가고 수동태 was reminded 수동태 됐습니다. 수동태 뒤에 대절이 나오니까 이상하죠. 또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동태 뒤에 대절이 왜 나왔어? 대절은 명사절인데 수동태 뒤에는 명사가 잘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또 나왔어?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능동일 때 사형식했다. 미가 간접 목적이고 대절이 직접 목적했다. 그래서 간접 목적 주어가 앞으로 가고 그래서 수동태 만들고 대절은 그대로 내려왔다. be reminded 대절하고 외워라. 이렇게 말해도 되고 여러분이 가외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가외를 학생을 중3 학생, 고1 학생을 가외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수동태 뒤에 대절이 왜 나왔어요? 한다면은 문장 사형식을 잘 설명하고 그럼 이 모양까지 진도가 나간 다음에 여기서 수동태를 만들어가고 be reminded that 이렇게 설명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be remind that 하고 외워. 이것도 나쁘진 않겠죠. 예, 자, 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도를 웬만큼 다 나갔어요. 웬만큼 다 나갔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과외를 하고 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다 생각하고 우리 다음 나오는 내용을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형식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 나를 탐이라고 불렀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이 선생님 나를 탐이라고 불렀다. 사형식에서는 나에게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형식에서는 저 앞에 나에게 책을 줬다. 여기서는 에게인데 여기서는 나를 탐, 이거는 왜 럴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오형식이라는 거야. 콜이 오형식 동사거든. 오형식 동사를 외워야 돼. 자, 앞에 에게라고 했을 때는 동사 자리에 수요동사 give 주다류가 나왔어. 그때는 에게를로 해석해야 되지만 이것처럼 오형식 동사가 나오면 나를 탐이라고, 여기 이라고가 없어도 이라고라고 생각해야 돼. 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걸 문장 오형식이라 그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설명해야 되겠죠. be가 목적어고 탐은 목적 보호란다. 즉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야. 이 탐이 me를 약간 풀어서 꾸미고 있는 거라고 아니면은 보충하고 있는 거라 하는 게 더 낫겠네. 보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 보호는 목적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가 나왔다면은 얘는 이 목적어 동일 인물일 거야. 그리고 목적 보호 자리에는 형사도 올 수 있어. 형사도 올 수 있고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사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형사 오는 거. 이렇게 문장 원식을 설명해야 되겠죠. 물론 얘도 수동태로 고치면 미가 주어로 가고 이것도 미가 주어로 가고 목적 보호는 그대로 내려와야 되겠죠.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뺐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할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고난이도 여기서 너무도 어려운 우리가 영어를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경우가 사유를 해봐야 될 문법적인 요소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목적 보호 자리는 명사와 형사가 오는데 사실 형사가 오는 경우가 더 많고 그 형태도 복잡하다. 자, 봅시다. 목적 보호 자리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는 이렇게 형사가 오는 이 경우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형사가 올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형사, 여기 형사, 목적 보호 자리 형사 나왔다 했다. 그런데 형용사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형용사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형사처럼 못 옵니다. 형사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형사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투 부정사, 전치사 당위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우리 형사구로 했죠. 그 형사구가 과연 이 해피 자리에 목적보 해피 자리에 올 수 있느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보통 이해해요. 우리 짧게 보는 문장 오형식에서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적 보자리 형사, 명사님이 형사가 온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자리에 형사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형사구는 뭐가 형사구입니까? 투분사, 전사분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 네 개 아닙니까? 얘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예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선 이런 의문을 던져보자. 목적 보호자리 한 단어 형사 해피 외에 형사구 즉 투분사 전사당인 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들어갈 수 있을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주 쓰인다.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봐야 됩니다. 자, 형용사 즉 용법의 투부정사가 목적 보호자리에 들어간 거. 목적 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갔다면은 엄밀히 따지서 정확하게 따지자면 그것은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으로 봐야 됩니다. 왜? 목적 보호자리에 형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형사구, 즉 투분사의 형사용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투분사는 엄밀히 따져 투분사의 형사용법입니다. 용법입니다. 근데 이걸 투분사의 형사용법이라고 이렇게 자주 부르는 것보다는 자주 부르는 설명의 방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allow A 투분사 외우자. 목적 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온 경우이다. allow A 투분사 외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야,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는 허락했다. 내를 영어를 공부하도록 허락했다. 지금부터 영어 공부해. 이런 겁니다. 이때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죠. 나를 영어를 공부하도록 허락했다.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이 투분사의 의미상 주어가 목적어예요. 이 투분사의 의미상 주어가 목적어라면은 얘는 목적 보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 보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형식인 거예요. 오형식. 그럼 이걸 왜 배우느냐?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이 투부정사가 도록이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도록, 하라고.
하라고, 하도록 이런 말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형사용법, 부사용법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명사용법 뭐뭐 하는 것, 형사용법 뭐뭐 하는, 부사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또 다른 게 나타나서 이번엔 하도록 해라고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뭔데? 그 오형식 allow A 동사 외워. 투부정사가 이건 목적 보호로 쓰인 거야. 목적어를 풀어서 서술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영어 공부하라고. 공부하는 사람이 나잖아. 공부하는 사람이 이 문장의 목적이지. 그러면 이건 오형식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나쁜 설명이 아니죠. 자, 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따지자면 이건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이지. 왜 목적 보호 자리에 형사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 해석이 또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어려운 거예요. 투부정사 명사용법 뭐뭐 하는 것, 형사용법 뭐뭐 하는, 부사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웠는데 이거는 또 뜬금없이 이건 또 뭐야? 뭐뭐 하도록? 뭐뭐 해라고? 이런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이 동사를 외우는 거예요. 동사를 외워서 이걸 수고처럼 그냥 외워버려요. 제가 한 말 이해 못 해도 돼요. 이해 못 해도. 과연 이걸 진짜 정말 이해시켜야 될까 하는 의문이 한 번씩 들어요. 기초 과정에서는 솔직히 이거 이해 못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allow A 투부정사, allow A 투부정사 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ask A 투부정사, remind A 투부정사 이렇게 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이 여러분한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위 예문에서 to study English는 목적 보호로서의 뭐뭐 하도록 해라고 이로 해석되었다. 그렇다면 to study English가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인지 목적 보호 역할을 하는 형사용법인지 부사용법인지 형사용법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즉 오형식의 용법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해석을 해보면 알 수 있다. 그 해석을 못해서 배우는 건데 그러나 문맥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죠. 무엇을 따져봐야 할까?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 투부정사 할 때는 목적어가 90% 이상 사람이다. 아, 요령이 있습니다. allow A 통사 다 못 외우겠으면은 맞아요. 이거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목적어 사람이면은 이 자리에 뭐뭐 해라고 이럴 확률이 높아요. 즉 오형식에서 allow A 통사 이 경우 이 A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개의 경우 압도적으로 90% 이상 이렇게 사람이라고 일단 그럼 공부해라. 아니면은 여러분이 부지런하다면은 그냥 외우자 숙으로 allow A 동사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동사가 뭐가 많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advise A 동사 A가 to 이하라고 권고하다. allow A 동사 A가 to 이하라고 허락하다. permit A 동사 A가 to 이하라고 허락하다. ask A 동사 A가 to 이하라고 요구하다. require A 동사 이것도 A가 to 이하도록 요구하다. request A 동사도 A가 to 이하도록 요구하다. expect A 동사 A가 to 이하도록 기대하다. enable A 동사 A가 to 이하도록 가능하게 하다. invite A 동사 A가 to 이하도록 유도하다, 초대하다. tell A 동사 A가 to 이하도록 말하다. encourage A 동사 A가 투여하도록 권고하다. urge A 동사 A가 투여하도록 촉구하다. want A 동사 A가 투여하도록 원하다. force A 동사 A가 투여하도록 강요하다. persuade A 동사 A가 투여하도록 설득하다. influence A 동사 A가 투여하도록 영향을 미치다. recommend A 동사 A가 투여하도록 추천하다, 권고하다. 이런 것처럼 관용어처럼 달달 외우면 좋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방금 한 이 동사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동사들의 공통점이 또 좀 있어요. 이 동사의 성격상 얘의 힘이 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는 나를 허락했다. 어색하죠? 니에서 이 allow의 힘은 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가지고 나를 뭐뭐 하도록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더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런 동사가라는 겁니다. 이 동사의 성격이. 그래서 이 동사를 외워두면 좋겠죠. 정말 자주 쓰는 용법. 특히 현대 영어에서 수강생들에게 한 번씩 그런 말을 해요. 현대 영어의 아이콘이다. allow 이 오형식 문장이 현대 영어의 아이콘이다. 이게 효율적이거든요. 효율적이에요. 이 표현이 알고 보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외워두자.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시험에 나왔던 건데 사실 더 있어요. 더 있고 외우기도 외우고 이해를 하면 더 좋겠죠. 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니 해도 자, 해석을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해석을 해서 문맥을 봤을 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목적을 하면 이 말이 뭐냐면은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지금 공부를 누가 합니까? 나죠? 그거 아니죠? 이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이 문장의 목적의 미라 이렇게 된다면 이건 무조건 오형식인 거예요. 오형식인 게 왜냐하면 이 투가 목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오형식이라는 거예요. 자, 안 되면 외웁시다.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뭐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외워도 되겠죠. 뭐 대단하게.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아, 이게 잘 보일 줄 모르겠네. 이거 잘 보여야 되겠는데. 자, 그는 샀다 책을,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샀다 이 말은. 이거는 부사구비다. 이거 문장 삼형식이에요. 이거 문장 삼형식이라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목적이 문장 삼형식. 얘는 그냥 부사라. 공부하기 위해서 샀다.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 투부사, 부사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이 투수들은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야 돼. 뭐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공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히죠. 그가 공부하는 게 그가. 공부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라.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샀다. 동사 꾸미니까 부사고 또 투부사의 의미상 주어가 이 문장의 주어 히입니다. 히. 문장 삼형식이에요. 투부사의 부사용법. 자, 삼형식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를 쳐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여기서는 봅시다. 그는 허락했다. 나를 영어를 공부하도록 이랬습니다. 여기서는 공부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는 공부한 사람이 뭐였어요? 문장이 주어였죠. 지금은 공부한 사람이 누구야? 이 문장의 목적어라. 그러면 이게 오형식이 되는 거라. 얘는 삼형식이고 얘는 투분사의 부사적용법이고 얘는 투분사의 형사적용법이고 따지자면 형사적용법이라 하지 말고 이거는 목적 보호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allow A 통사에 외워야 되는 거라. 이거는 의미 차이가 큽니다. 알아두는 게 더 좋긴 해요. 분명히. 공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삼형식 투분사의 부사용법. 공부하는 사람이 누구라 여기서? 나. 그거 아니죠. 나. 그럼 이건 오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이 달라져. 저거는 위에서로 해석했죠. 이거는 도록. 여기다 하이라이트가 돼야 되는데 개정판은 여기다 하이라이트를 꼭 치겠습니다. 하고 이 글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해놨네. 다시 말해 투부사의 임상주어가 목적은 미이다. 공부하는 사람이 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형식이라는 거예요. 얘하고 의미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를 공부해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얘는 쉬웠죠. 뭐 하기 위해서 샀다. 얘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자,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 동사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외웠지 않습니까? 위에서 이게 해당되는 동사 앞에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쭉 외운 거예요. 이렇게 외워갖고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얘가 또 수동태로 잘 써. 얘가 He allowed me to study English. 얘가 수동태로 또 잘 쓰는 거예요. 이 오형식 문장에서 동사가 웬만하면 90% 이상 사람이거든요. 얘가 사람이다 보니까 얘가 주어로 또 잘 가. 그럼 수동태가 되잖아. 그럼 수동태면 또 수동태 모양으로 외워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얘를 수동태로 고치면은 미가 주어로 가고 이거 왜 이래 이거 어떻게 하면 커질까? 잠깐 방송사고 났습니다. 내가 뭘 눌렀을까? 크게 다시 커져. 똑 짝. 되네. 자, 된다. 좀 더 크게 해볼게요. 되네 이게. 이거 되네. 자, he allowed me to 이해를 수동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가 주어로 가요. 그럼 나는 허락돼줬다. 투부사 그대로 내려와. 이렇게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이 수동태 형태가 너무도 자주 쓰이는 거라. 그러니까 이 수동태 모양을 외워둬야 되는 거지. be allowed to, be permitted to, be required to, be told to, be encouraged to, be urged to 이런 식으로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be enabled to 얘는 뭐 별로 잘 안 넣는. 다시 말해서 앞에서 있는 거 얘를 수동태 모양 외워두는 거라. 외워두라. advise A 통사 가면 수동태로 가면 A가 주어로 가고 통사 내려와. be advised to, be allowed to, be permitted to, be asked to, be required to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 이거 요새 날씨도 더운데 학교에서 도서관 앞에 보통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그늘 앞에 앉아서 be required to, be requested to, be expected to, be enabled to, be invited to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하나 둘 멀어져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외로움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인간관계는 따지자면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 동료들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 동료들에게 더 잘 대주고 그 동료들과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be allowed to be 외우자.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 문장 오형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장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자리 to 부정사가 온 거, 목적 보호자 allow A to 부정사, request A to 부정사, ask A to 부정사 이런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형식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오형식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형식에서 오형식 동사가 사역동사 make, let, have 뭐뭐 하도록 시키다. 이게 그런 뜻이 또 있다네. 이거 make, let, have 이게 make 만들다, have 가지다 이런 말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요소는 make, let, have가 시키다. let이 원래 시키다예요. make도 여기서는 시키다. have가 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사역동사라 해. 그런 말이 있다. 사가 심부름사자라. 심부름사자. 시키는 동사. 다음에 지각 이런 게 있거든. 이때 생각하면 사역동사 뭔지 다시 한번 더 연구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영어 공부할 때는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쭉 읽어보는 거라. 알겠죠? 다음에 지각동사, see, 보다, 지각하는 거. 지금 뭔가의 잘못을 지각하다, 인지하다 말, 지각, 보다, 느끼다 이런 거 있죠? 보다, notice는 알아채다, 보다, 이것도 지각동사, watch, 보다, 지각동사, observe, 보다, 지각동사, 듣다도 지각동사. 여기가 동사 자리에 나왔을 때, 여기에 목적 보호자리 to 부정사가 와요. 목적 보호자가 to 부정사가 와. 지금 우리 오형식 하고 있잖아요, 오형식. 오형식,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자리 to 부정사가 오는데, 그 to가 단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갑니까? make A to 부정사. 대? to가 눈에 안 보여. 왜? make 사역동사니까. 문장 오형식은 맞아요. 여전히 우리는 문장 오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켰다. 나를 닫도록, 문을 닫도록 시켰다. He made me to shut. make A to 부정사 이래야 되는데 이 to가 있기는 있는데 눈에 단지 보이지 않는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토익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 쓸데없는 거다 이 말이죠. 아니 그래도 쓸데 좀 있는데 한 번쯤은 간접적으로 물어봐도 되는데 독해에서 간접적으로 물어볼 뿐이지 문법에서 이걸 대놓고 물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는지 조금 의문이긴 한데 크게 중요하지 않는 문법은 묻지 않겠다 이런 의도인 듯한데 그런데 우리 중학교 내신이나 고등학교 때 시험이나 문법 시험에 너무도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고 뭐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번 수능 시험에도 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make A to 부정사인데 to가 눈에 안 보여. have A to 부정사 A가 to에 시키다. 이 have도 시키답니다. 그는 시켰다. 나를 닫도록 뭐 하도록 해라고. 오형식 to 부정사 make A, have A to 부정사인데 이 to가 뭐뭐 목적 보호 뭐뭐 해라고 이도록 근데 to가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지. 왜? have가 사역동사니까. 시켜라. 나를 소개하도록 let A to 부정사 나를 투의하도록 해라고 시키다는데 이 to가 눈에는 안 보여. 얘가 let이 사역동사라. 그러니까 그런 미국 사람들이 그리 쓰니까 우리는 외우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따라가자. 따라가자. 그래서 이해를 시키자면 이게 오형식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나 시켜주세요. 나를 소개하도록 내 자신을 제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to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있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는 들었다. 텔레폰이 hear A to 부정사, 통사 목적 보호의 오형식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to가 있긴 있는데 눈에는 안 보인다. 눈에는 안 보여. 알겠죠? 왜? heard가 지각동사니까. 다음에 help A to 부정사. 얘가 토익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오고 정말 많이 나오고 다른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죠. help A to 부정사. 오형식이에요. 여전히 오형식 하고 있어요. help A, A가 투여하도록 또 왔다. 이때는 이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목적 보호자리 to 부정사가 우리 눈에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주로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시험에 나와. 요새 눈에 안 보이는 추세예요. 그래서 help A to 부정사 to를 써도 돼.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help 얘가 토익 시험에는 많이 나오고 당연히 뭐 다른 시험에도 많이 나오겠죠. 자, 갑니다.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자리에 전사다기 명사 형태의 형사구가 온 경우 요거는 혹시 토익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를 못 해도 돼요. 너무 어려워. 다음에 공무원 영어를 준비한 사람이라면 알아두십시오. 다음에 수능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어려운 경우인데. 자, 어쨌든 주어 동사 목적인데 목적 보호자리는 형사 자리다. 형사에는 근데 그냥 형사 말고 형사구가 있다. 형사구에는 뭐냐? 투부사, 전사면서, 현재분사, 과거분사 얘가 있는데 그럼 투부사 들어갈 수 있냐? 있다는 거 방금 배웠죠? 전사다이면 들어갈 수 있냐?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익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자주 쓰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 갑니다. 그는
떠났다. 그 나라를 떠났다. 혼돈 상태에 있는 그 나라를 떠났다. 이러면 삼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는 떠났다. 그 나라를. 그러면 in chaos는 얘를 꾸미는 거예요. 혼돈 상태의 그 나라를 떠났다. 이러면 삼형식이 되는 겁니다. 혼돈 상태의 나라, 이 나라 너무 싫어. 비행기 타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삼형식. 근데 이 다른 해석이 나와요. 오형식으로 해석하면 뭐냐면은 그는 내버려뒀다. 리브가 오형식 동사로서 리브는 내버려두다, 놔두다. 아, 그만 놔두다. 그만 놔두다. 이런 뜻으로 써. 그런 뜻이라면 그는 그만 놔뒀다. 그 나라를 혼동 상태에 있도록 그만 놔뒀다. 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떠난 게 아니고 시골로 숨어버린 거예요. 방치를 한 거라 그냥. 아니면은 있으면서도 그냥 어디 책상 밑에 숨던 방치를 한 거예요. 그는 방치했다. 그 나라를 혼동 상태에 있도록. 그러면 이때 이 인케이어스가 이 칸추리를 서술한다고 볼 수 있는 이 목적어를 플러스 꾸며 혼동 상태의 그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를 혼동사에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오형식으로 봐야 돼요. 얘가 이 목적어를 플러스 꾸미기 때문에 얘를 목적보로 봐야 됩니다. 좀 어려운 문장이죠. 근데 현대 영어에서, 국제 영어에서 이런 표현을 거의 쓰지는 않는다. 왜? 혼돈되니까 알 수가 없잖아. 혼돈 상태의 나라를 떠난 건지 혼돈 상태로 내버려둔 건지 알 수가 없죠. 문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근거되어지지는 않는데 실제로 이런 문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익 시험이나 각종 시험에서 리브가 오형식 동사, 리브는 일형식으로도 쓰고 자동사로도 쓰고 삼형식 동사로도 쓰고 사형식 동사로도 쓰고 오형식 동사로도 쓰기 때문에 얘가 너무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라 얘는 오형식으로 쓴 케이스죠. 그래서 공무원의 예문에서 뭐 맞는 거 틀린 거 할 때 이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석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공무원 시험에서만 나올 수 있고 토익이나 수능에는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자, 그래도 뭐 어쨌든 그 문법 요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한 번쯤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놔뒀습니다. 자, 그다음 또 목적 보호자리에 또 자 이번엔 현재 분사. 아까 이야기했죠. 목적 보호자리에 형사가 들어가는데 형사는 형사구가 있다. 투부정사, 전사다 임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투분사 이야기했고 전사다 임명사했고 이제 현재 분사 이야기할 차례죠. 바로 이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했냐? 그는 보았다. 나를이 아니고 내가 건너고 있는 중인 것을 보았다. 내가 길을 가로지르고 있는 생생한 느낌이 나는 때 건너고 중인 것을 보았다. 이럴 때는 여기에 현재 분사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은 목적 보호가 됩니다. 목적 보호 자리에는 형사 자리인데 현재 분사도 형사의 취급을 하니까 목적 보호 자리에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얘 음성적으로는 당연히 목적어입니다. 납니다. 내가 건너고 있는 거예요. 생생한 느낌, 내가 건너고 있다는 걸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고 싶을 때는 이 자리에 현재 분사를 적어주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완전 중요해요. 완전 중요해.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 자리 과거 분사가 온 경우 별표 이 경우를 간과하기가 쉬워요. 정말 근데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고 제가 89학번입니다. 89학번인데 88학번 88학번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대입 학력고사에서 단답형 문제, 객관식 문제가 단답형 문제에서 배점이 높은 거 거기서 시험에 나왔어요. 그때 당시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기출 문제라고 열심히 공부했겠죠. 이 부분이 바로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는 형사 자리인데 과거 분사도 우리 형사를 했죠. 과거 분사가 나온 케이스예요. 이 자리에 가로치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아, 대단하죠. 이렇게 어려운 부분. 그럼 과거 분사가 어느 경우 나오냐? 이 목적어 어떤 행위를 당할 때 목적 어떤 행위를 당할 때 목적 보호 자리 과거 분사를 정다는 거지. 과거 분사 용법이 또 나온 거예요. 별표. 과거 분사 용법이 또 나온 거예요. 과거 분사 용법이 이때까지 많았잖아요. 과거 분사 용법 뭘 했습니까? 수동태 만들 때 쓴다. 형사로 쓴다. 그리고 또 아까는 또 어디 배웠습니까? have하고 have하고 하나의 동사처럼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만들 때 쓴다. 또 나온 거예요. 목적 보호 자리에 나타나서 이 목적 어떤 행위를 당할 때 목적 보호 자리에 과거 분사를 적어버린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는 보았다. 내가 처벌 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처벌 당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처벌 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예문을 하나 더 들겠습니다. 우리는 유지할 것이다. 너를 업데이트 당하도록 유지할 것이다. 이 말. 니를 왕따 안 시키고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해줄 때, 이거 고객님, 우리 무슨 일 있으면은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무슨 일 있으면
변동사항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걸 영어로 뭐 하느냐? 우리는 유지할 것이다. 너를 업데이트 당하도록 유지할 것이다. 업데이트 당하는 게 누굽니까? 유죠. 목적보는 목적의 지배를 받는다. 목적 어떤 행위를 당할 때 목적 보자리 PP 과거분사 이 자리에 가로치면 어려운 겁니다. 이 자리에 keep 자리에 가로치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유지하겠다. 너를 업데이트 당하도록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줄게요. 할 때 우리는 유지하겠다. 너를 업데이트 당하도록 이 말입니다. 업데이트 당하도록 목적 보호자리 과거분사가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 더군다나 얘가 또 수동태로 시험에 잘 나와. 수동태로 고치면 또 주어가 앞으로 가야 되겠죠. 너는 유지되어질 것이다. 그럼 얘가요 이쪽으로 목적 보면 그대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럼 you will be kept updated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도 어떤 시험에도 이건 잘 나옵니다. 어떤 시험에도 잘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표현이 토익 듣기에서도 이 표현이 잘 나와요. 지문에서 듣기 선택지에서 잘 나오고 이게 나오면 보통 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자 너는 유가 주로 갔습니다. 유가 주로 갔습니다. 그럼 수동태 be kept가 나왔어요. 얘는 그대로 내려와야 되죠. 그럼 뭐 PP 두 개 겹치니까 모양이 어색해 이상해. 근데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너무 자주 쓰는 표현이라 너는 유지될 업데이트 되어지도록 그럼 PP가 두 개인데 과거분사가 두 개라. 이 과거분사는 뭐라? 수동태 만들려고 하는 과거분사. 얘가 과거분사 된 거예요. 이 과거분사는 뭐라? 목적보가 그대로 내려온 거라. 그럼 will be PP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은 이거는 완전 좋아. 좀 나와야 돼. 더 나와야 돼요. 토익 시험에 나왔지만 좀 더 자주 나오자. 듣기에서도 나오고 문법 문제에서 나왔지만 좀 더 자주 나오자. 그리고 수능 문제 내는 건 좀 무리 아닐까. 수능 문제 이런 문제, 이리 어려운 문법 문제 나오면은 사교육이 너무 창궐하겠죠. 창궐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학생들이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아마 피할 것이다. 근데 공무원 문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잘 나오는 거죠. 이래서 충분히 변별력 있는 아주 훌륭한 문제 이 다리에 딱 갈라친다든지 이런 문제가 88년도 학력고사에서 나왔다니까요. 그것도 단답식으로 객관식이 아닌 단답식으로 자 길고 긴 여정 길게 보는 문장 오형식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거 반복해서 좀 보세요. 반복해서 보고 싶으면 보고 머리 아프다. 나는 얘 때문에 영어 포기하겠다 싶으면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외우고 지나가든지 한 번쯤 읽어보고 지나가도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인 제7장. 여기서부터는 좀 쉽습니다. 이제 어려운 건 다 지나갔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게 많이 지나갔고 제7장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